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추석을 앞두고 외로운 이웃을 돌봤습니다. 한 불교계 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공양을 대접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대구 엑스포에서 열리고 있는 2024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는 부처님 가르침의 참맛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사찰 음식을 중심으로 마음수행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음식 문화의 최고 대안으로 손꼽히는 사찰 음식 부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가톨릭 승역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충남 홍주읍성과 해미읍성을 답사했습니다. 부처님 저대가 성벽을 짓는 데 사용되고 성 곳곳이 천주교 유적으로 홍보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종교 편향성을 드러냈습니다. 젊은 불교, 힙한 불교 열풍을 분석하고 미래 불교의 전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불교와 현대 대중문화의 접목이 강조됐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동화를 인류학 관점에서 풀어내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는 오선민 동화 인류학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추석을 앞두고 불교계 복지시설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자비 나눔과 효행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원장 스님과 함께한 따뜻한 한 끼는 배를 부르게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현장을 류기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복지관 내 경로식당을 가득 메운 100여 명의 어르신들. 특별한 점심 공양 소식에 복지관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감사와 존경을 가득 담아 전하는 갈비탕 한 그릇에 어르신들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마 당신의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헌신적이시고 진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복지 행정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구나. 불교계 복지시설인 흑석종합사회복지관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점심 공양을 마련했습니다. 앞치마를 한 채 배식 봉사에 직접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우리 사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대사회적 자비행을 통해 불교계가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또 특히 세상에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불교의 자비사상이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우리 스님들의 몫이고. 점심 공양에 앞서 진우 스님은 복지관 직원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불교계가 지역사회와 화합하고 보살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자비 나눔 행사에선 온열 찜질기와 양우산 등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이 전달됐고 모두가 자비의 마음으로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발언했습니다. 큰 스님께서 이 흑석복지관의 동작구 어르신들을 추석을 맞이해서 맛있는 것과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추석맞이 자비 나눔 행보는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사회통합 실현에 앞장서는 종교계의 역할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서울 흑석종합복지관에서 BBS 뉴스 류기아입니다. 그제부터 대구 엑스포에서 열리고 있는 2024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는 부처님 가르침의 참맛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수행의 연장선인 사찰 음식을 중심으로 마음수행 문화를 소개하는 등 불교 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로 가득한데요. 특히 도심 공양가는 K푸드의 선두주자로 세계가 주목하는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 BBS 정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엑스포 메인 테마전인 사찰 공양간, 재료를 준비하는 일에서부터 음식을 만들고 먹는 일, 설거지와 정리까지 일련의 과정이 모두 수행으로 연결됩니다. 불교 사찰 음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나눠요. 우리의 건강도 들어있고 우리의 평화로운 마음도 들어있고 또 내가 모든 생명을 위해서 공덕을 지는 공덕의 마음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우엉 깻잎 김밥과 또 유부 야채말이 그리고 두부 김밥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많이 오셔서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전통 불교 미술과 불상, 불화, 단청, 민화 등
현대 미술 작가 작품, 대구 경북 전통 불교 문화를 중점으로 한 특별 전시는 불교 예술전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듯이 다 한 몸이라는 얘기지.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지듯이 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원 뜻으로 이 작품을 사경을 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게. 공예와 건축, 의복, 수행 의식 등을 아우르는 전통 불교 문화 상품전에서는 전통 공예와 생활용품, 불교 공예, 조경, 승복, 염색, 명상단체, 차와 차 도구를 아우르는 각양각색의 상품으로 즐비합니다. 장작 가마에서 굽는 도자기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있는 다른 도자기 작품들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또 애호가 분들은 또 저희들 작품의 수준을 또 높이 평가해 주시고, 선 명상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마련된 기획전 천년을 세우다는 2024 국제 선 명상 대회 미리 보기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출가 상담 부스는 불교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이들에게는 설레는 상담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의 부처를 도자기에 직접 새길 수 있고 챗GPT와 증강현실, 인공지능 기술로 보여주는 AI 스님 사유의 방 메타버스관이 부처님 가르침의 맛을 색다르게 전해줍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담마 토크에서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대강백 스님들로부터 불교의 본질과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는 불교 문화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불교 대중화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 불교문화 엑스포 소식 이어갑니다. 힙한 불교, 재미있는 불교를 향한 대중의 열광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불교 굿즈와 체험, 불경 DJ 파티와 고민 상담 등 세대의 장벽을 넘은 콘텐츠는 2030 세대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깨닫다, 중생아 사랑해, 극락도 락이다 등 불교 용어를 활용해 만든 재치 있는 티셔츠와 스티커, 굿즈에 젊은 관람객들이 몰려 있습니다. 핫핑크색 불상 아래 놓인 붓다 키링과 가방, 동자 쓴 캐릭터와 동물 모양 목탁 등을 판매하는 부스들은 눈길을 끌고 지갑을 열게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불교랑 좀 가깝게 녹여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부처 모양 가지고 이렇게 굿즈 같은 거 내는 것도 되게 참신한 것 같고 저희 젊은 층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불교인데 불교 같지 않은, 불교 같지 않지만 불교인. 요즘 불교는 이런 절묘한 지점에서 2030 세대의 취향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저도 워낙 불교를 좋아하고 부처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은 난 내가 너무 불교가 좋은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또래한테 재밌게 다가갈 수 있지? 2024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에서도 젊고 힙한 불교의 영향력은 여전했습니다. 유진 스님으로 인기몰이 중인 개그맨 윤성호는 불경 DJ 공연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으며 청년들의 고민 상담 토크쇼로 감동과 웃음까지 전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사찰 투어와 선명상 등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과 불교 관련 용품, 미술품도 젊은 층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불교하면 조금 오래돼 보인다? 약간 이런 옛 것의 그런 느낌이 나는데 메타버스 이런 것도 적용하고 좀 보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많이 시도하는구나.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게끔. 대중들의 힙한 불교에 대한 열광은 다양한 시도를 포용하는 불교의 열린 자세와 문턱을 낮추고 변화하는 불교계 노력의 결과로 보입니다. 쉽고 재미있는 불교는 경쟁에 지치고 바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쉼과 즐거움을 주는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젊은 불교 열풍을 몰고 온 꽃스님 범정 스님과 인기 DJ 유진 스님,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등 다양한 불교 전법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올바른 전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어제 오후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전법을 주제로 2024년도 전문연구자 세미나를 열고 청년 세대의 큰 호응을 이끌어낸 불교 전법의 사례들과 대학 불교 교육의 실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사회에 맞게 전파하기 위해
깊이 있는 선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나누어 주실 지혜와 통찰이 불교가 현대사회에서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전남대 동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현주 스님은 불교 종합예술 수륙제와 유랑 연희집단의 활발한 활동 배경에는 스님과 거사들이 있었고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현대불교에 등장한 것이 불교와 전자음악 DJ를 결합한 비승비속의 뉴진 스님 캐릭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휴담 스님은 선수행을 기반으로 하는 대학의 교양 강좌에 대해 정적인 명상과 동적인 명상의 적절한 조합과 갈등 해소, 소통 능력 등을 개발하기 위한 맞춤형 명상 지도 등을 주문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종교 편향 문제가 이번에는 충남 홍주와 해미읍성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불교 유물이 있는 곳에 가톨릭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직접 그 현장을 찾아 종교 편향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부처님 좌대가 성벽 배수구를 짓는 데 사용되는 등 불교 흔적은 묻히고 성 곳곳에 천주교 홍보물이 넘쳐나는 등 성역화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이경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홍주읍성과 해미읍성 현장 답사에 나섰습니다. 전주교 성지와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역사 복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홍주 미륵사 폐사와 또 홍주 또 해미읍성 관련한 종교 편향 사례들이 너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목소리가 나고 있고 그런 소식들을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위원회에서 그런 종교 편향에 대한 성명과 대응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갖게 돼서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홍주읍성과 해미읍성은 병임박해 당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한 장소로 천주교 성지로서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지만 군사 요충지이자 행정 중심지로서의 역사적 의미도 깊습니다. 따라서 천주교 성지만을 강조한다면 특정 종교 편향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종평위 위원들은 홍주읍성과 해미읍성에 남아있는 불교 유물 등을 살펴보고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고려한 공공역사 복원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 집중 와서 보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해서 역사를 왜곡하면서 천주교를 갖다가 너무 홍보한다는 것은 중앙종무원 교육직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서 또 이렇게 잘못된 일은 고치고 바로 잡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뒤 위원들은 서산 지역 스님들과 함께 천주교 국제 성지화 진행에 대한 환담을 나누고 답사평가 회의를 겸한 현황 대응 등의 4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 불교계는 천주교 성지화는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키워 지역 경제에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에서 명예롭지 못한 일을 전 세계에 성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배포한다는 것은 해미 지역한테도 사실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위원들은 해미읍성 남문과 옥사, 해안나무와 동원, 서문 등도 둘러보고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불교인들은 자비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만 여기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좀 실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교의 움직임과 앞으로 나갈 것을 다른 나라의 사례도 살펴보면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 합니다. 해미읍성과 홍주읍성이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종교평화위원회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청빈한 수행자로 일관해 칠무스님으로 알려졌던 해명당 무진장 대종사의 11주기 추모제가 어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무진장 불교문화연구원 주최로 봉행되는 추모제에서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대종사의 법문과 원로의원 법산대종사, 열애종 총무원장 명안대종사, 정은용 동산반야회 이사장 등의 추모사가 이어졌습니다. 개인 예금통장 등 7가지가 없는 칠무스님으로 세간의 칭송을 받은 무진장 대종사는 1956년 법주사에서 동산대종사를 은사로 수계한 이후 조계종 포교원장,
조계사, 회주 등 소임을 맡아 제가불자 지도에 힘을 쏟았으며 지난 2013년 범납 57년, 세수 82세로 입적했습니다. 동화는 을의 권선징악의 의미를 담습니다. 그런데 광범위한 차원에서 인간을 연구하는 인류학과 만나면 어떨까요? 인류학의 시선에는 동화가 공생, 즉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데 그 의미를 둔다고 합니다. 불교적인 시선과도 맥이 닿아 있는데 BBS가 만난 사람은 오선민 동화 인류학자를 초대해 불교 설화 자타카를 인류학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불자들이 읽어야 할 동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BBS가 만난 사람 시간입니다. 흔히 동화를 아이들이 읽는 책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죠.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 여전히 그 속에 가득한 읽을 거리들을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이 보물을 발견한 기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의 마음과 몸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인 인류학. 그 인류학의 시선으로 바라본 동화 속 세상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이 동화 인류학자 오선민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선민입니다. 예, 우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옛날 이야기를 많이 읽고 수집하고 해석하는 동화인류학자 오선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화 속에서 우리가 이게 느끼는 게 흔히 모험과 귀환, 또 선과 악, 인과응보 이런 주제들인데 이런 것들이 인류학을 눈을 통해 보면 좀 다르게 느껴지나요? 일단 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무문자 사회의 생활상을 이렇게 조사해서 문자나 국가가 이렇게 세워지기 전에 상상력, 사회를 구성하는 방식 그런 게 어땠을까,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이 모습으로 있는지를 탐구하는 공부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서 이렇게 조사한 연구들을 보니까 야생에 국가 있기 이전에 많은 부족들이 통과 의례라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근데 통과 의례는 이렇게 사춘기 직전에 소년이나 소녀들을 특별히 마을, 집, 엄마 품에서 떼어놓고 숲에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왜 인류가 그런 이야기나 그러한 생생한 체험을 필요로 했을까 생각을 제가 이렇게 혼자 친구들이랑 걸으면서 동화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다음에 네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아주 많은 일이 있다는 거를 일생에 한 번쯤은 혼자서 절실하게 이해를 한다면 그 다음에 사회나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가장이 되거나 친구들이나 식구들을 책임지게 됐을 때 좀 넓은 시야에서 살아가는 기술을 발명할 수 있고 그런 걸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그 낯선 거, 내 집, 내 공동체 바깥에 더 신비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지혜가 많다는 거를 동화는 그러한 필요성, 그러한 이해, 자기 편협함을 좀 내려놓기를 바라는 인류의 소망이 이제 지금 이렇게 남아가지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읽으시죠, 재밌게. 이 불교에도 설화 중에 약간 동화처럼 쓰인 이야기가 네네. 자카타라고 있습니다. 네네. 혹시 선생님도 읽어보셨나요? 제가 읽었던 것 중에 이제 많이 익숙한 건데요. 그 모기와 어리석은 아들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그건 그냥 동화인가요? 그게 이제 본생담이 여러 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동화적 각색한 어제 그 제가 읽은 본생담 자타카 책에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모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모기가 아버지 머리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눈에는 모기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도끼를 들고 도끼요? 아버지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이 있고 이제 그 이야기는 불교의 설화는 그거를 읽는 그 불자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아버지 뚝배기를 깨는 이야기에서 어떤 걸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들 눈에 모기만 보인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눈에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나의 편협하거나 조금 이렇게 어리석은 시선으로 틀렸어, 옳았어 이런 거를 판단하게 되면
아버지 뚝배기를 아버지 머리를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져가는 판단이라고 하는 게 옳다 그르다 문제라기보다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제가 몇 편밖에 보지 못했지만 불교 설화가 계속 뭔가를 이해를 하라. 그 다음에 상황과 조건 속에서 너를 돌아보라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그 이야기의 바다가 넓고 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공부를 많이 해서 불교 설화를 읽을 수 있는 날이 오면은 저한테도 너무 복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불교 방송 시청자분들에게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동화가 있으시다면? 네, 뭐 어떤 동화라도 아니면 굳이 동화만 아니더라도 평소에 이렇게 즐겨 하시는 이야기들 속에는 좀 우리 시야를 넓혀주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동화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미야자와 겐지라고 하는 일본의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그 미야자와 겐지의 동화 중에 나메토코산의 곰이라는 동화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고는 정말로 고마움에 대해서 이렇게 저를 먹여 살리는 많은 존재에 대해서 고마워하게 된 작품이어서 이렇게 편하게 불교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저희 우선민 선생님의 새로운 책이 출간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책입니까?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감독님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요. 작년에 신작으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고 며칠 전인가요? 지난주에 그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이상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이 감독님의 작품을 제가 동화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설명해보는 책을 준비했고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렇게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선생님의 다양한 작품들을 또 선생님의 약간 그런 시선으로 좀 이렇게 풀어내신 책이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특히 작은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에 관심을 많이 두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감독님만이 생각하시는 좋은 도반이 되는 매뉴얼일까요? 그런 것이 모든 작품을 관통하기 때문에 그런 비법 같은 것을 독자님들과 불자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 때문에 자카타를 또 발견하셔서 기분이 좋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오선민 선생님과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월 7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